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비문학 시간 잠수함 탐지 기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수함. 자, 우리 무기를 좋아하는 남학생들 같은 경우면 오늘 이 강의 정말 더 흥미롭고 재밌을 것 같아요. 물론 여학생들도 무기 이런 밀리터리에 관심 많은 애들이 많죠. 선생님도 밀리터리에 관심 많아가지고 이 밀리터리 좋아하는 편인데요. 밀리터리와 관련해가지고 게임에는 배그가 있죠. 배그, 배틀그라운드 그게 있을 것 같고요. 또 우리 블록에는 우리 옥스포드에서 이제 이런 밀리터리 블록을 많이 출시를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모으고 하면서 저도 이제 밀리터리에 관심 많은데 오늘은 이 밀리터리 중에서 하나의 잠수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수함. 그 잠수함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는가? 그 심연, 그 깊은 곳에 은밀하게 숨어있는 그 무서운 무기, 그 잠수함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 것인가를 오늘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죠. 잠수함 탐지 기술. 1982년 영국과 아르헨티나의 포클랜드 전쟁 당시에 했죠. 자, 포클랜드 전쟁. 우리가 이제 비문학을 잘 하려면 역사적 지식도 아주 풍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당부하지만요, 한국사, 세계사, 이런 역사 같은 공부 많이 하십니다. 선생님 어떻게 공부해야죠? 어떻게 공부해야 하냐면요, 이런 한국사나 세계사 관련된 그 학습 만화가 많이 있어요. 책을 읽으면 좋겠지만 책은 너무 딱딱하고 또 여러분이 많은 상상을 해야 하다 보니까 좀 읽기가 힘들고 이해하기 힘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볍게 다가갈 수 있는 책이 뭐냐? 바로 학습 만화입니다. 학습 만화. 학습 만화 여러분 검색해보면 세계사 관련된 것도 있고 한국사 관련된 책도 많이 있어요. 또 여러분이 쭉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이런 비문학을 이해하는 것은 둘째 치고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의 삶, 다양한 또 문제에 직면하잖아요. 그런 문제를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어떤 해답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역사 공부하십니다. 자, 그럼 이 포클랜드 전쟁은 뭐냐면요, 당시 아르헨티나가 자기들의 땅이라고 우겼던 땅이에요. 그게 포클랜드인데 이 영국이 그걸 인정 안 해줘. 우리 거야, 네 거냐 하면서 아르헨티나가 이 포클랜드 주장한 것에 대해서 영국이 묵살해가지고 결국 둘 나라 사이에 전쟁이 벌어져요. 결국 누가 이겼겠어요? 당연히 영국이 이기죠. 그래서 아르헨티나는 나중에 이 패배 때문에 그 군사정권이 무너져버리게 되는 그런 어떤 결과를 초래하거든요. 아무튼 그래갖고 포클랜드는 영국 땅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 당시에 아르헨티나는 4척의 잠수함 중 단 한 척만 전쟁에 참여할 수 있었어요. 4대밖에 없었는데 그중에 한 대만 참여할 수 있었어. 나머지 3대는 작동 불능이거나 또 여러 가지 기기 결함이 있었겠죠. 한 척만 출발했어요. 이게 한 척. 근데 이 한 척이 엄청 어마무시한 위력을 갖고 있는 거죠. 왜? 이 잠수함이 깊은 바다 속에 있으니까 탐지해낼 수가 없어요. 그 위에 떠있는 배는요, 꼼짝없이 이 잠수함의 어뢰에 의해서 그냥 폭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렇게 수십 척 배가 있어봤자 이 잠수함 한 대를 대적할 수가 없는 거야. 그만큼 무서운 게 이게 잠수함인데, 우리나라 몇 대 있냐고요? 우리나라 잠수함은요, 총 지금 18대가 있습니다. 와, 우리나라 세죠? 18대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올해 상반기에 안창호함이라고 해가지고 3,000톤급의 큰 잠수함을 지금 건조가 지금 끝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잠수함 전력이 어마무시하게 셉니다. 그러면 북한은요? 북한은요 무려 70대나 있어요. 70척이에요. 70척. 어마어마하죠. 근데 대부분이 불량해요. 노후화되고. 그래서 쓸만한 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계속 잠수함을 발전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이 잠수함 전력은 우리가 지금 3년이 바다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지키는데 잠수함은 정말 소중한 무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독도도 지금 우리가 방어를 해야 하잖아요. 일본이 자꾸 자기네 땅을 옮기니까. 근데 이 독도를 수비하려면 한 6개월 동안 잠수함으로 해갖고 해저에서 있으면서 그 수비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잠수함이 있으려면 그 엔진이 많이 필요하겠죠, 연료가. 그래서 핵 추진 잠수함이 우리나라는 지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핵 추진 잠수함에 대한 그 어떤 필요성은요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세대에서 누군가가 핵 잠수함 만들어야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더욱더 국방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 그 주역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더욱더 잘 들어야겠죠.
그래서 아무튼 한 대가 참여했어요. 덜덜덜덜 무서운 거죠, 영국이. 그래서 이 한철이 잠수함은 영국군함에 의해서 3발의 어뢰를 발사해서 한 발을 명중시켰는데 이마저도 2발이었어요. 에게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진짜 무서웠다는 거죠. 이처럼 아르헨티나 잠수함 작전은 효과가 없었지만 영국 함대는 이 잠수함 위협을 막기 위해서 대장 항공모함 2척, 호위함 구축함 12척, 잠수함 5척, 총 몇 척이에요? 19척. 한 대 잡으려면. 그만큼 이 잠수함 위력이 어마무시하게 무서워요. 그죠? 그래서 투입을 했다는 거죠. 영국은 엄청난 전쟁 물자와 시간을 투입했지만 결국 잠수함 사는 데 실패했고 여러 작전이 위축되고 말았다는 거죠. 그만큼 아르헨티나의 고작 한 대뿐이었던 이 잠수함이 이 포클랜드 전쟁 당시에 어마무시한 위력을 떨쳤다는 거죠. 하지만 아쉽게도 이 3발 발사했던 어뢰 중에 한 발도 명중했는데 그것도 불발돼갖고 결국 이제 만약 그 한 발이 적중했다면 또 어떻게 전쟁이 됐을지 몰라요. 전쟁 결과가. 아무튼 이런 어떤 잠수함의 어떤 오류 때문에 결국은 영국이 포클랜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이거는 포클랜드 전쟁에서 역사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잠수함 탐지 기술이죠.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냐라는 거죠. 결국은 흥미유발이에요. 흥미유발로 포클랜드 전쟁을 언급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뭘 말하는 거야? 포클랜드 전쟁 당시에 잠수함이 얼마나 위력이 무서웠는가 그걸 말하는 거야 우리에게. 잠수함 위력. 그럼 어쩌겠어요? 전쟁에서는 찾아야 되겠죠. 이 잠수함 찾아야 돼요. 찾지 못하면 전쟁에서 져요. 알았죠? 그래서 오늘 그걸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를 한번 잘 살펴봅시다.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 숨바꼭질이에요. 잠수함 숨었다. 찾아봐야 돼요 여러분. 자, 이처럼 잠수함은 탐지가 어려워요. 어렵죠? 탐지란 뭐예요? 찾는 게 어렵다고. 탐색해가지고 찾아가지고 알기가 어렵다고. 탐지가 어려워. 매우 위협적인 무기 중 하나예요. 우리나라 아까도 몇 대? 18대. 와우, 우리나라 강하죠. 제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 잠수함에 큰 피해를 입은 영국은 음파를 사용해 잠수함을 탐지하는 수단을 연구해 소나라고 불리는 음파 탐지기를 개발했어요. 그죠? 그러면 영국은 독일에게서 1차 세계대전 때 그렇게 혼이 나고서도 이 1982년까지 이런 잠수함 탐지하는 기술이 아직도 좀 지지부진했나봐요. 기술이 이렇게 낮았나봐요. 그러니까 또 아르헨티나 잠수함 한 대에 아까 19척이 되는 각종 배들이 또는 잠수함들이 이제 곤혹을 치는 거죠. 찾으려고. 그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아무튼 이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소나라고 하는 불리는 음파 탐지기를 개발했어요. 그죠? 그럼 소나 음파 탐지기 어떤 기술이냐? 소나 원리라는 거예요. 원리는 소나에서 발신된 음파가 목표물에 부딪혀 돌아오는 소리를 감지해 목표물과 거리의 방향을 측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우리 뭐 이따 뒤에 나오겠지만 제잠 항공기라든지 또는 제잠 헬기라든지 또는 구축함이라든지 이런 초계함이라든지 이런 배나 헬기에서 항공기에서 이 음파를 발생하는 이 소나를 사용해요. 그 음파를 쏘아요. 쏘죠. 그럼 이 목표물이 있어요. 이게 아까 아르헨티나 잠수함을 합시다. 응? 그럼 이게 이제 음파를 쏘잖아요. 그 음파가 부딪혀고 돌아오겠죠. 그 시간을 계산해요. 시간. 그러면 이 거리가 나오겠죠. 그죠? 그걸 통해 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의 거리에 뭐가 있다, 잠수함이 있다.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소나 원리. 그렇죠? 소나 원리 그냥 간단하죠. 음파 쏘아갖고 튕겨져 오는 그 시간 계산해갖고 거리 계산해갖고 그거 하는 거죠. 튕겨와야 돼. 그죠? 튕겨오지 않는 곳은 그 잠수함이 없는 거죠. 그래서 찾는 거죠. 그런 기술인데요. 지금까지 잠수함 찾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래요. 이게 소나가 이 잠수함 찾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서 누군가가 이 잠수함 찾는 기술, 원리를 개발하면 많은 돈도 벌고 또 우리 또 국방을 지키는 또 많은 또 힘이 되겠죠. 소나 한번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군사 관련해갖고 나중에 진로가 있는 학생은요. 아무래도 소나에는 액티브 소나와 패시브 소나가 있는데 이거 뭐 하는 거야? 종류잖아요. 종류. 이거 뭐예요? 분류죠, 분류. 있는데 액티브 소나는 어떤 거냐? 스스로 첫 번째 소나죠. 스스로
음파를 발신해 목표물을 탐지한 소나를 이게 이제 정이죠 정. 와 스스로 음파를 쏜대요. 뿅 하고 쏜대요. 영화의 수중에 핑 그런 소리 많이 들어봤죠. 하는 소리를 내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죠? 이것도 이제 우리에게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 제시한 거죠. 여기서 영화 볼 때 봤지? 이런 거죠. 액티브 소나는 패시브 소나에 비해했죠. 비해니까 대조하는 거죠. 비해 목표물과 의도의 방향을 더욱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대요. 아 좋은 거다. 그죠? 이 패시브 소나보다 더 좋은 거다 하는 거죠. 장점이 있지만 사람만 끝까지 들어야죠. 음파 발신 위치를 상대방의 역추적에서 발신자 위치가 노출된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죠. 이게 뭐예요? 액티브 소나의 양면성. 우리 사람도 다 장점과 단점이 있죠. 양면성이 있어요. 그렇듯이 이 액티브 소나도 장점과 단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발견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쏘잖아요. 그럼 튕겨오잖아. 그럼 튕겨올 때 있잖아요. 상대방 거예요. 우리가 쏜 음파를 감지해. 그래서 역으로 저쪽에 저게 전함이 있구나 하고 우리 집 발각되고 우리 위험해지죠. 액티브 소나는 함부로 사용하면 안 돼요. 알죠? 그래서 수상함과 잠수함의 액티브 소나는 상대 잠수함을 공격 직전이나 상대를 위협한 제한적 용도랑 상대해요. 이게 액티브 소나 뭐예요? 용도 쓰임 용도 쓰임이죠. 이때만 써야 돼. 즉 공격 직전이나 좀 위험할 때 써야 돼. 수시로 사용하게 되면 우리의 위험이죠. 그게 액티브 소나예요. 그다음 두 번째요. 다음으로 이 다음으로는 두 번째 거 말할게 이거죠. 그런 표시죠. 패시브 소나 이 두 번째 소나인데 얘는 어떤 역할이냐? 음파를 발신하지 않고 상대편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가운데 저기 수상이나 잠수함 탐지하는 소나예요. 그죠? 이게 정이죠. 이 수상은 뭐냐면 물 위에 떠있는 배 그런 뜻이죠. 이 소나는 액티브 소나 달리 했죠. 달리 또 대조하겠다는 거죠. 대조. B에 있었죠. 대조. 달리. 자신의 위치를 노출하지 않는 장점이 있지만 장점이 있대. 노출이 안 돼. 그죠? 이를 운용하는 수상함이나 잠수함 자체의 소음, 주변의 수중소음 등에 영향받아서 목표물에 대한 정보가 액티브 소나에 비해 부정확해요. 이게 뭐예요? 단점이에요. 단점. 그러니까 이 패시브 소나도 양면성을 갖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정리해봅시다. 액티브 소나는 정확해요. 그죠? 근데 내 위치가 발각될 수 있어. 위험해져. 그 패시브 소나는 내 위치가 발각이 안 돼. 그래서 안전해. 하지만 정확하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를 믹스하면 되겠죠. 장단점이 서로 이렇게 뒤바뀌어 있으니까 두 개를 믹스하면 우리가 그 적의 잠수함을 안전하게 찾을 수 있다는 것이겠죠. 이게 소나입니다. 그래서 수상함의 잠수함이 고속으로 이동할 경우에 생명이 크게 저하된다는 거죠. 그죠? 고속 이동할 때는 이게 정확히 음파를 탐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패시브 소나 단점이죠. 수중에 있는 잠수함을 탐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수상함이나 잠수함의 패시브 소나를 이용해 여기서부터 이제 수중의 잠수함을 찾는 과정이에요. 이제 찾는 과정. 그러니까 소나를 사용하는 과정이겠죠. 소나 사용 과정. 그래, 소나가 그런 게 있다는 거 알았어. 근데 굳이 어떻게 사용하는 거야? 이런 거죠. 수중의 잠수함을 탐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수상함이나 먼저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1단계. 수상함이나 잠수함의 패시브 소나를 이용해서 잠수함 탐지하는데 이처럼 잠수함 위치 정보를 수집해 추적하는 것을 접촉 유지라고 해요. 일단은 쏘면 안 돼. 액티브 소나 사용하면 안 돼요. 쏘면 들켜요. 그러니까 일단 패시브 소나로 많은 어떤 소음들을 분석해갖고 어디에 있을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접촉 유지라고 해요. 그걸 더 정확한 위치를 알기 위해서 해상 초계기는 뭐냐면 물 위에 떠 있으면서 이게 초계기는 비행기거든요. 그래서 초계기는 경계하는 전투기라서 염탐. 그죠? 경계하면서 염탐을 하는 전투기인데 해상 초계기나 대잠헬기는 이름에도 알다시피 잠수함을 대적하는 헬기예요. 그래서 헬기와 같은 대잠 항공기를 동원해요.
이런 항공기를 동원해갖고 파악하는 거죠. 잠수함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렇죠? 대잠 항공기는 액티브 소나 또는 패시브 소나가 탑재된 막대기 모양 소나 부위를 잠수함 이스코로 예상되는 지역에 투하해요. 이런 거겠죠. 일단 패시브 소나를 통해 갖고 대충 위치를 파악해요. 그 다음에 이 대잠 항공기인 해상 초계나 대잠 헬기에 있는 소나 부위를 터트려요. 그 근처에. 그죠? 그럼 이 소나 부위가 이제 또 음파를 쏘아요. 그러면서 이제 정확한 이 위치를 파악하겠죠. 선생님 보면 우리가 이제 액티브 소나를 쏘면 파악하잖아요. 위치를. 근데 이게 소나 부위잖아요. 소나 부위니까 그냥 우리 잠수함이나 그런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 소나 부위가 공격당해서 파괴된다고 해도 우리의 그게 큰 피는 안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소나부위 잠수함이 있을 곳 예상되는 지역에 투하해요. 그럼 이 소나 부위는 설정된 수심에 도달해서 수중의 음향등을 수집해서 대잠 항공기나 수상함 등의 송신해. 그죠? 그러면 이를 통해 적의 잠수함을 탐지한다는 거죠. 그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그 순간 액티브 소나를 쏘아갖고 정확 위치를 파악하고 바로 무기 쏘아버려요. 그거 격추시켜야 돼. 침몰시켜야 돼. 하지만 소나 부위에 탑재된 배터리 용량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이 단점이죠. 배터리 용량, 이 단점이야. 있으므로 오랜 시간 정보를 수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또 대잠 헬기는 정지 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헬기에서 줄이 달린 소나를 잠수함이 있을 것으로 추측되는 수중을 내려보내 수중의 음향등을 수집하는 거예요. 한편 이제 또니까 뭐예요? 다음 두 번째 거겠네. 그죠? 그래서 이제 아까는 이제 일반적인 대잠 항공기의 어떤 소나 부위를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제 이 대잠 항공기 중에서 대잠 헬기 같은 경우는 이 소나 부위와는 다르게 이런 단점이 있죠. 배터리 용량에 단점이 있었고 대잠 헬기는 어떤 걸 사용하냐? 그걸 이제 말하는 거예요. 이제 이 대잠 헬기는 어떻게 하냐? 아까 말했죠. 대잠 항공기는 소나 부위를 떨어뜨려요. 그래갖고 이 소나 부위에서 음파를 발생시켜갖고 다양한 정보를 수집해가지고 수상함이나 잠수함 또는 뭐 초계기, 대잠 항공기 같은 곳에 이 정보를 보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격할 수 있는데, 근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소나 부위는 배터리 용량이 제한되어 있어가지고 오래 못 사용해요. 그러니까 대잠 헬기가 있는데 대잠 헬기 어떤 기능을 사용하냐? 그러니까 대잠 헬기는 정지 비행이 가능하대요. 장점이죠. 헬기에서 줄이 달린 소나를 잠수함이 있고 추정되는 수중을 내려보내. 이게 줄이 달린 소나를 사용해요. 아까는 소나부를 떨어뜨리거든요. 근데 이건 줄이 달린 소나야. 이게 연결되어 있어요. 내려보내 수중의 음향등을 수집하는데 이때 사용되는 걸 디핑 소나라고 해요. 디핑 소나. 그죠? 그 디핑 소나는 줄을 이용해 소나의 상기 수심을 변화시킬 수 있고 음향등을 유선으로 전달해서 소나 부위에 비해서 대조죠. 안정적인 정보 전달이 가능해요. 이게 장점이죠. 하지만 이를 운용할 때에는 대잠 헬기에 연료 소모가 많고 제공권이 확보되지 않았거나 기상조건이 좋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어요. 이게 단점이죠. 그러니까 대잠 항공기에 사용하는 부위, 디핑 소나 이런 것들 다 모두 장단점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 잠수함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잠수함 탐지한 또 다른 방법도 나오겠죠. 그건 뭐냐면 잠수함의 수중에서 스노클이라고 하는 공기 흡입관이 있어요. 우리가 물속에 오랫동안 있으면 이제 산소가 부족해지겠죠. 그러니까 스노클이라는 장치를 통해서 이 공기를 가지고 와야 돼요. 또는 잔망경이 뭐냐면 잠수함에서 나오는 망원경인데 이 잔망경을 통해 갖고 수중의 어떤 상황을 파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스노클이나 잔망경은 물 위로 올라오겠죠. 그래서 올라왔을 때 대잠 항공기의 레이더를 통해서 이를 탐지할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대잠 항공기에서 발신된 레이더 전파가 스노클의 전망기에 반사되고 돌아오는 신호를 탐지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 단점이 있어요. 단점. 파도가 높거나 기상 조건이 좋지 못하면 효과를 보기 어려워요. 단점이. 그것도 잠수함 탐지를 우려해서 잔방의 스노클을 매우 짧은 시간 동안 수면에 노출함으로 이를 이용 잠수함기가 어려워요. 매우 짧은 시간 동안 이 수면에 올라오기 때문에 탐지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단점이죠. 또 해상 초계기의 자기 탐지기를 이용해도 돼요. 또 다른 방법. 그래서 이제 이게 세 번째 방법이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였어? 첫 번째는
소나 V 또는 디핑 소나 이런 거 사용해요. 장단점이 있었죠. 그 두 번째로는 그 스노클이나 잔망경이 있죠. 이게 수면 위로 올라오잖아요. 그럼 그걸 레이더로 포착하는 거야. 그죠? 세 번째 뭐예요? 바로 해상 초계기의 자기 탐지기 MAD를 이용하는 건데, MAD는 금속으로 만들어진 잠수함 그 수면 위에 주변과 다른 자기장 분포가 나타나는 것을 이용해서 잠수함을 탐지하는 거예요. 금속에는 자기장이 당연히 발생하거든요. 자기장이 뭐냐면 자석 주변에 발생하는 힘인데 이름이 발생해요. 금속에서. 그런 데 탐지하는 거예요. 그러나 MAD 역시 탐지 범위가 수면 밑에 불과하고 잠수함이 수면 가까이 있지 않은 탐지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어요. 또. 단점. MAD의 단점. 그러니까 잠수함 탐지하는 시스템은 뭐예요? MAD죠. 그죠? 이렇게나 다양한 잠수함 탐지 방법이 있다는 거야, 기술이. 근데 어때요? 다 단점이 있어요. 이게 정말 잠수함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잠수함 우리가 빨리 많이 확보해야겠죠. 이처럼 수중의 잠수함을 탐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다시 정리해볼까요? 일단 뭐예요? 대잠 항공기에서 떨어뜨린 소나 부위 또는 그 디핑 소나, 그렇죠? 대잠 헬기에서 떨어뜨리는 줄이 달린 소나, 디핑 소나. 이게 좋은 방법. 두 번째 방법은 뭐예요? 두 번째 방법은 그 우리가 아까 뭐였죠? 아까 그거였죠. 스노클하고 잔망경. 이 수면 위로 튀어나왔을 때 레이더 포착한 거였죠. 그죠? 세 번째 뭐였어요? MAD 레드죠. 즉 잠수함 금속에 독특한 자기장이 형성되니까 그걸 파악하는 거였죠. 그죠? 근데 이게 단점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실제 잠수함 탐지하는 거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무엇보다 등록 바닷가 전체를 일한 탐지수는 직접 감시하는 것은 정말 불가능하죠. 체인 잠수함들은 잠수함에 발생하는 소음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약자의 설계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이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겠어요? 우리의 탐지 기술이 좋아질수록 잠수함도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더욱더 탐지 안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수함 탐지는 수상함, 대중 항공기 등의 자산 효율적 투입에 다양한 탐지 수단을 동시에 운용해야지 찾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수면 밑에 수중에 있는 무서운 무기 잠수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잠수함을 파악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또 이 잠수함 탐지 기술 다양한 것들 파악하시면서 잠수함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에 대한 관심 갖고 우리 국방에 좀 마음 갖고 우리 국토를 수호하는 그런 애국자가 됩시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